이제 신용대출의 문턱도 높아진답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들에게도 대출을 이제 예전만큼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목격하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소득이 되게 중요해지고 현금이 되게 소중해지는 시기가 이미 왔고 앞으로 그 현금의 가치가 더더욱 또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자산이 중요하다, 현금은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고 보자고요. 지나보자고요. 앞으로 과연 그럴지 말입니다. 앞으로 원화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얘기하죠. 미국이 지금 현재는 강달러인데 약달러를 만들어서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가려 한답니다. 약달러와 저유가를 부른다고 하죠. 물론 그게 당장 6개월 1년 안에 벌어질 일은 아니겠죠. 2년 3년 5년 시간이 제법 걸리겠죠. 이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변화를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 통장, 신용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에게도 깐깐하게 한다라는 건 이제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 있어서 그 대출을 쪼여야 되는 시기다. 금융권들이 대출 연체도 줄여야 되고 자기 자본 비율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돈을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겁내는 분위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2025년 들어서요, 1월 1월 3월 4월 지나면서 어떤 느낌이냐, 철저히 돈을, 내 자신에게 쓰는 돈을 최대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써야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써야죠. 하지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넉넉하거나 풍족하게 쓰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정말 좋아하는 이제 선배 만났는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거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 대신 캔커피,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사서 마시고요. 굳이 뭐 안 먹어도 되면 이제 뭐 커피를 꼭 마실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커피 안 마신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커피 안 마시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살아가는 얘기 나누면서 자신의 처지 아니면 좋은 얘기들, 덕담들 주고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커피 마시냐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빡빡하다, 더 힘들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이제 더 녹록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며 지내야죠. 살아가야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죠. 살아가는 건 누구에게나 다 힘겹고 어렵고 예사롭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견디고 해야죠. 뭐.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괜찮을 수 있을까? 괜찮아야 되는데 나아지려나? 알 수 없죠. 확신도 못하고. 이제 신용대출도 그만큼 안 나온다라는 거, 더 이상 대출로 빚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그런 분위기가 예전처럼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시간이 지나면 대출 받는데 건강검진 받은 그 증명서도 가져오라고 할 거고, 범죄 이력 있는지 여부, 뭐 성범죄 경력 조회하는 그런 것들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겠죠. 연대보증 같은 것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더 깐깐하게 많은 것들을 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 이미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경제가 되게 어려워졌다,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은행들, 금융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의사다,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信用도가 그닥 좋지 못하면요, 함부로 대출 못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이미 나가 있는 대출도 많고 대출을 어떻게든 줄이고 연체를 최대한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야 그들은 또 그들대로 또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과거처럼 빚내 가지고 전세 들어가고 빚내 가지고 사업하고 빚내 가지고 차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불어닥친 충격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코 금방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빛을 두려워하고 최대한 건전하게 사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이 부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의 시기를 잘 좀 극복하고 견뎌내려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소중한 것들을 잘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각오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지금을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을 것인데, 만만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더 이제 해 가야죠.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부담하라고 하고 더 많은 이제 것들을 시킬 것 같습니다. 짐을 많이 지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꽤나 삭막할 것이다, 꽤나 험난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각오를 좀 더 다져야겠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실이 절대로 수월하지 않다,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좀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이 힘들고 이 어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던히 부지런히 지금을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으로 현실입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잘 견디며 지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많이 묻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들을 잘 좀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죠. 주변에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게, 어려워하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쉽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고 극복하면 또 나아지는 날이, 괜찮아지는 날이 올 거라고 조심스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서 우리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